강철한 씨는 이런 방송하기 전에 그 미군 부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미국은 그 안에 메가박스 가보셨어요? 메가박스보다 더 큰 영화관 있고요. 볼링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야구장, 축구장, 미식 축구장까지 다 있습니다.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미팔군 용산의 기지에 그때도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상스럽게 방구 중 낀다 하는 놈들은 그 미팔군 용산 기지 가서 골프 치는 게 자랑으로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철한 씨가 그걸 안다 그러면 지금 연희 씨가 밖에서 봤다고 하는 그 평택 기지 그리고 사드 기지에서 그 사람들 제일 처음에 가면 대한민국 군인들 진짜 몇 달 동안 샤워도 못할 때 매일 샤워하고요. 그 PX부터 만드는 애들이 미국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막사에서 냉난방 시설 다 들어가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우리가. 연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오늘도 그 반북 유튜버에 대한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뭐 반북 유튜버 방송을 하면서 뭐 뜨거운 반응도 받기도 했고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저희들은 방향이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강철한 특집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네. 게 반복 유튜버들에 대해서 네. 뭐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까고 좀 이런 거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관심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사람들이 주는 용량이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평화 번영의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체류탄에 맞아서 뭐 물대포에 맞아서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북쪽 사람들 뿔 달리고 뭐 얼굴 빨갛고 늑대다 이렇게 배우던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들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북에서 살다 온 탈북자들에 의한 가짜, 사기된, 잘못된 정보들. 네. 일부러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 한반도의 어떤 이런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쪽인 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말과 우리 말을 같이 들으면서 객관성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건 뭐가 잘못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120%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철한 뉴스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제목이 이겁니다. 북에서 평택 미군 기지의 타격 준비가 완료됐고 대한민국의 큰 간첩이 이 모든 화를 부르고 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이 큰 간첩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야 이게 지금 이런 유튜브를 강철한이라는 사람이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철한이 얘기는 지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큰 간첩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행정부라든지 움직이는 단체들이 지금 뭐랄까 대한민국 안보를 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간첩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 정권의 통치로 넘기려 한다는 가장 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미사일 발사 이거 한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위치한 전역의 군사 기지들 이런 걸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고 특히 평택 미군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가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아직 문재인은 제정신 없이 엉뚱한 나라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신뢰를 둔 게 뭐냐면 강철한이가 옛날에 박근혜 정권 말기에 사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들어왔죠. 예, 미군이 미사일에 대해서 원전적인 방어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사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드 녹대가 사기가 비공개로 이미 들어와 있었답니다. 네. 네, 대통령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사드가 들어왔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사드가 당연히 들어와야지. 사드가 원래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게 왜 충격받을 일이냐? 이게 충격받은 게 네.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나라 누구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미국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 뭐 캘리포니아? 네. 미국이 주가 지금 51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52번째 주는 아니라는 거죠. 식민지는 아니라는 현재 얘기인데.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 있잖아요. 네. 그게 대한민국 주소로 안 되어 있답니다. 우편도 뭐도 네. 미국 캘리포니아로
주소가 우편 주소가 되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힘들 때 출입국할 때도 뭐 검사하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국 관군이 있죠. 네. 굉장히 물론 미국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누가 따라가다 하죠.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방어해도 옥합니까? 그 미국이 계속 제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거 뭐죠? 언제가 그거 제일 그 핫한데 그 젊은이들 나와서 놀던데 미국 와서. 이태원. 네. 그런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방역이 뚫렸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사드라는 게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물론 한미 어떤 전자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다 인정을 하죠. 다 이해하죠. 아무리 이해해도 미국은 최소한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뭔가 들이오고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들어올 때면 아무리 전자권 자기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원래 자기네 마음대로 사드를 불법으로 들이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은 정말 황당했고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근데 이 강철아는 미군 기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답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라는 건 철저하게 북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군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적어도 방어 미사일이라는 건 그렇죠. 방어 체계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거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함은 왜 사드가 필요 없나라고 제가 생각하면 북에서는 포격 사건을 해도 돼요. 그렇죠. 포격으로도 되고 낮은 거 얼마든지 되잖아요. 딱 적어도 무슨 미사일 써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사드를 여기다 넣습니까? 철저하게 사드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그런 데를 감시하고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땅을 이용하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공짜로 들어와 살면서 호텔 생활하면서 제가 평택에 한번 갔었어요. 평택 갔는데 제가 이 집을 이사 오기 전에 너무 집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면서 평택에 가자 하고 갔는데 조금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알아보신다고. 좀 지방으로 가려고 평택 미군 기지 옆에 갔었거든요. 네. 뭐 비행기도 엄청 커요. 평택에 땅크도 쫙 있고. 근데 거기는 별로 그래 이거 미군 기지니까 어쩔 수 없어 생각했는데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어요. 몇 개 아파트가 모아서 2개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살고 있고 하나는 지금 완성 단계 2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미군 장교들이 들어가 산대요. 장교들 숙소구나. 네. 근데 공짜래요. 공짜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럼 뭘 이거 안 내고 산다는 거에서. 그렇죠. 야, 이 나라 국민들은 집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데 저것들을 왜 여기 와가지고 남의 우리 국민들이 살 집들 저렇게 차지하고 돈도 안 내고 사냐. 막 울분이 터져서 저 평택에서 못 살겠어요. 지나가는데 이거 양커배기들이 막 껌 짹짹짹 씹으면서 막 지나가는데 막 속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평택에서 못 살겠다. 심장마비 돼 죽겠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보면 그런 것도 좀 조금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문화 충격 아닌 문화 충격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반미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심정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강철환이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애 씨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사드 배치도 빨리 하고 철저하게 아마 강철환 씨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도 없을 텐데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 군의 국방 체계와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이 지시하는데 지금 왜 빨리 따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과연 그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미국의 주가 50개고 제가 아마 일본이 첫 번째 우리가 52번째 주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50개 주를 제외하고 51번째 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들어갔다고 해도 미국이 변방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철환 씨도 여기 들어와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고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큰 간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간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도 그런 얘기 많았고 그때는
이제 적폐 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검찰은 물론 그때도 국정원이었나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넘어가나 실제로 대놓고 이제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그거를 앞두고 그 정상회담 앞두고 그 이제 안기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DJ가 간첩은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짜로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돌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뭐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몇 개월 지나면서 어학연수하고 뭐 공부하면서 다 친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는가, 그죠?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이 옐로우 황인종 보면서 그 뭐 얼마 전에 뭐 그 미국에서도 뭐 그 에이지안 헤이트 그 저기 증오 범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오죽하면은 유신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도 박통도 거기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보수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이 민족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계속 싸우자는 게 아니라 힘이 대등해졌을 때 정말 공영을 위해서 같이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노예처럼 무슨 식민지처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지금 연희 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드는 누가 봐도 동북아의 질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 대고 뭐 돈까지 내라고 하니 아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제 그 촛불 정권 넘어가면서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비밀리에 들여왔다는 거죠. 그 들여와서 감춰놓고 이제 여론을 보면서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강철환이는 왜 그거를 더 설치하지 않느냐 더 들여오지 않느냐 그 참 그리고 네네. 강철환 씨가 우리 누구나 서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뭐 다 같겠지만 모든 나라는 자기 국익이 첫째입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아요. 자기 국익이 첫째고 자기 민족이 첫째지. 미국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하리비처럼 뭐 아버지처럼 뭐 믿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철저히 국익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애들도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드가 들어와가지고 미군 장병들 들어왔는데 그 생활 조건 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사드 갖다 놨으니까 살림집 꾸리고 뭐 할 걸 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성준하고 그 네. 주민들이 완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멋들게. 그래서 아직까지 생활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 미군 군인들은 골프장 건물 거기서 네. 살고 있고 남쪽 군인들은 컨테이너 뭐 거기서 살고 있답니다. 네. 거기서도 뭐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강천에서 말하는 게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여기까지 멀리서 여기까지 와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생활을 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빨리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탈북자든 뭐든 누구든지 간에 외국 다문화 가족이든 뭐든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 이 땅의 국익과 이 땅을 위해서 뭔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냐. 강차이도 같죠. 이 땅에 와서 돈 벌고 있자고 허튼 말 하고 다니면서 뭐 하잖아요. 네. 뭐 어디 부시 만나고 뭐하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 한민족 아닙니까? 조선민족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 만나면서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저도 여기 왔어도 있으면서 남쪽이 뭔가 잘된 모습, 뭐 멋있는 모습, 뭐 뉴스에서 뭐 이런 거 나가면 정말 반가워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서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게 형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와서 자기가 살고 부모 형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친구 동무들이 있는 자기가 태를 묻은 그것이 빨리 망해서 없어졌으면 자기 형제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면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일까. 강철환 씨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좀 더 오래 살아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대화가 되면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아마 조금 느낄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가서 미국 비자 한번 신청해 보면 당신이 보수 우익 꼴통이어도 반미주의자가 안 되지 않을 수 없다. 전부 다 반미주의자가 된다. 미국은 대사관 가서 비자 받는 것도 줄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치, 쟤네들이 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뭐 지금은 많이 인정해 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미팔군이나 아마 강철한 씨는 이런 방송하기 전에 그 미군 부대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미국은 그 안에 메가박스 가보셨어요? 메가박스보다 더 큰 영화관 있고요. 볼링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야구장, 축구장, 미식 축구장까지 다 있습니다.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미팔군 용산의 기지에 그때도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상스럽게 방구 좀 낀다 하는 놈들은 그 미팔군 용산 기지 가서 골프 치는 게 자랑으로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철한 씨가 그걸 안다 그러면 지금 연희 씨가 밖에서 봤다고 하는 그 평택 기지, 그리고 사드 기지에서 그 사람들 제일 처음에 가면 대한민국 군인들 진짜 몇 달 동안 샤워도 못할 때 매일 샤워하고요. 그 PX부터 만드는 애들이 미국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막사에서 냉난방 시설 다 들어가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평등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대화, 그리고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협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무슨 뭐 반미라고 해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지 그들과의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류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소파 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지금 그 강철한이는 이 큰 간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 뭐죠? 이 강철한이 식으로 얘기하면 작은 간첩인가요? 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이인영이 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침묵하는가라는 또 방송을 내보냈어요. 네. 3월 24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북민협 이렇게 부른다고 약자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간담회를 가졌대요. 거기서 한 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 군사 관계없이 별도로 무관하게 우리는 북을 겨루하고 북을 겨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석구석에서 막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진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왜 북한 정권을 도와주겠다고 하냐, 거기만 화나 죽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 북한 정권을 도울 바에는 대한민국 국민을부터 제대로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통일부 장관의 했던 말, 정치 군사 상관없이 북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게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강철한이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 생활을 통일부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는 남북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지금 통일을 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미사일에 대해서 말을 해도 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나 그 정치권에도 누구든지 말을 해도 돼요. 하지만 통일부는 그 정치, 군사 모든 걸 떠나서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을 위한 통일 문제를 논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정부가 움직이는, 왜 14개, 15개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 부처가 다층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거를 조화 화합해서 방향을 잡는 게 또 이제 대통령 중심의 어떤 청와대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을 강철한이 식으로, 그리고 일부 반북 유튜버들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전체주의가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드와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아까 연희 씨도 얘기했지만, 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하신 그 방사포라고 하죠. 북에서는 이제 다단계 로켓이고, 진짜 지금 요번에 북이 발사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ICBM을 필두로 해서 장거리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가
진짜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거라고 하면은 얘기를 하고 뭐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할 바가 있겠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월권이기도 하면서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긴 합니다만 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이거는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연희 씨도 알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강철환 씨는 지금 많은 걸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저도 이제 그 연희 씨가 쭉 골라주셔서 반북 유튜버들 보면서 흐름을 조금 봤는데 강철환 씨는 전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정치, 군사적인 게 약간 전공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소스를 받아오는지 계속 그쪽으로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반북 유튜버들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아무래도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래서 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통일부의 움직임과 국방부의 움직임과 외교부의 움직임이 복잡다단하게 다차원 함수로 움직이듯이 북도 역시 저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게 외교고 국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연희 씨나 저나 우리 개인의 삶도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뭐를 정하는 게 아닌데. 네. 자, 그래서 이런 단세포적인 반북 유튜버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